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간의 투병 끝에 숨졌지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때문이라는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호남 KTX가 오늘 처음으로 시승객을 태우고 시속 300km로 광주 오송 구간을 질주했습니다. 보성 앞바다가 양식장에서 버려진 폐 어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버린 건지 알 수도 없고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 차례도 개방되지 않았던 무등산 정상이 가을 단풍철에 개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3월에 개통될 예정인 호남 고속철이 오늘 일반 시민들을 태우고는 처음으로 시험 주행에 나섰습니다. 반년 뒤에는 시속 300km로 서울을 1시간 반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질주하는 고속철 안에서 시민들은 반나절 생활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매끈하게 출발한 열차가 속도를 올립니다. 광주를 벗어날 때쯤 속도계엔 시속 300km가 찍히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300km! 광주 송정역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불과 40여 분,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번 시험 주행에는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승에 참가한 시민들은 호남 고속철이 가져올 반나절 생활권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시간 40분이면 이제 서울까지 갈 수 있어서 아이들과 차로 갈 때보다 훨씬 더 편해져서 기차를 이용해서 경복궁이나 이런 궁투어를 한번 애들이랑 기차 타고 해보고 싶어요. 궤도공사와 전력 설비가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수차례 실시된 시험 주행에서도 속도와 안전성 모두 합격선에 도달했습니다. 47가지에 이르는 시설물 점검과 진동, 소음 등에 관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3월 광주 서울 구간이 개통됩니다. 광주에 처음으로 이 300km 열차가 KTX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시민들의 중요한 발이 되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광주에서 목포까지의 2단계 구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7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됐던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나주역과 무항공항을 모두 경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 생활을 하다 지난달 숨져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정작 순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쳤기 때문이라는 건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크게 다쳐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은 신종환 경사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신 경사를 현충원에 안장한 뒤 순직 처리를 하던 중 유족들은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신 경사는 유족 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맨 앞편만 보다 세월이 14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버렸잖아요. 좀 보태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와서 내가 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좀. 사고 당시 연금법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소급입법 금지 때문에 신경사는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족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만 순직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순직 처리마저도 힘든 상황. 이 소식을 접한 광산경찰서 전 직원들은 신경사의 죽음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순직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그 직원들 사기 면에서도 굉장히 일단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공무상 부상이 인정돼 국가로부터 간병비 등을 받아 근근히 생활해오던 신경사의 가족들. 하지만 신경사가 숨지면서 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고 순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현행법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건 사실상 5.18 왜곡과 폄훼에 일방통행로를 열어준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다. 남해 한 여자만의 경우 걸쳐있는 자치단체만 여수와 순천, 보성과 고흥군 4개나 되다 보니 누가 치워야 할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자만에 자리한 작은 섬 해도 앞바다. 새꼬막을 채취할 때 썼던 폐어구들로 수십 미터의 긴 띠가 만들어졌습니다. 떠밀려온 폐어구는 40톤 정도. 겉보기엔 대나무로 만든 지주지만 그 밑에는 폐 그물이 얽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냥 조금 보일 뿐이고 실제로 수거하다 보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다 보면 아래가 훨씬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밀려온 폐어구들은 어장을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뻘이 썩어버리고 또 주위에 뻘이 썩어버리면 고막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폐사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체류시설을 설치한 어장주가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누가 내다 버린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구에 이름을 쓰도록 한 실명제도 유명무실합니다. 법적으로 돼 있지만 어장주들이 실명제를 하고 있는 어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지만 경계를 넘나드는 쓰레기를 치워야 할 주체는 복불복입니다. 이 폐어구도 얼마 전엔 순천 바다에 있다가 최근 보성으로 떠밀렸거나 옮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18만 톤 가운데 수거되는 양은 20%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6마일 해상을 지나던 목포 선적 80톤급 예인선 HO 기관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경비정을 급파해 선장 진모 씨 등 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진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해경 직원 1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79살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7시간 만에 인근 야산 가시덤불 속에서 탈진해 있는 이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무등산의 가을 단풍을 산 정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면 산행할 만하겠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정상 개방을 위해 광주시와 군부대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 정상 개방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1990년대부터 방공포대가 주둔한 무등산 정상은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가 육사 지방선거 전에는 개방 행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 개방을 하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는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정상 개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미온적이었던 군부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상 개방을 언제 하고 싶냐고 물어왔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단풍철인 오는 25일이 올해 첫 개방일로 좋겠다는 뜻을 군에 전달했습니다.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가을철에 그 단풍이 드는 10월 중에 이렇게 개방을 하고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상대로라면 다음 주 안에 군부대가 개방일을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모두 10차례나 정상이 개방되면서 24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만큼 개방을 위한 수순 밟기는 탐방객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정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사실상 올해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던 무등산 정상 개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올가을 무등산 산행의 묘미가 하나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최창규 공군 참모총장에게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최 참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 방공포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닌 공유지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만큼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 4347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개천대제가 광주 5.18 공원 단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국조승무회가 주관한 오늘 개천대제에는
자치단체와 전통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단군 성조 앞에 헌화 분향하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내일 폐막을 앞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폐막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대한민국 선수단이 거둔 220여 개의 메달 가운데 광주와 전남 선수들은 금메달 18개 등 50개가 넘는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순천 출신 김준홍 선수는 사격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땄고 볼링에서는 광양시청 소속 박종우 선수가 3관왕에 올랐습니다. 화순 출신의 이용대 선수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부상투혼의 양학선 선수도 값진 은메달을 따며 갈채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지역 이웃들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요즘 들판은 황금 들녘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농민들은 수입 개방의 파고 속에 기쁨과 탄식이 교차한다고 말합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도 나오니까 좀 마음은 저긴 한데 수익 개발 한다니까 정말로 괴롭죠, 괴롭기는. 이러고 해서 자식들 준 게 행복하고 서로가 다 갖다 묵은 자식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요.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은 5개 기관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16일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광주시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국감을 실시하고 20일에는 법사위원회가 광주법원과 검찰에서 국감을 실시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실시합니다. 이 밖에 광주지방기상청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9개 기관은 기상청과 국회 등 다른 장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를 넘고 이들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직원 89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32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7%로 나타났습니다.